이 두 장의 사진 중에 어떤 게 노나 비닝이고 어떤 게 리 모자이크일까요? 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얼마 전에 언박싱 영상을 올린 것처럼 갤럭시 S20 울트라를 구매를 했고요. 오늘은 한창 화제가 되는 1억 800만 화소 카메라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편의상 지금부터는 갤럭시 S20 울트라를 그냥 울트라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일단 카메라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의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반도체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잘 설명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어떻게 하면 울트라로 사진을 더 예쁘게 찍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이 아니라 어떤 기술을 적용을 했길래 사진이 잘 나오는지에 대한 해설 같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센서 사이즈입니다. 1억 800만 화소 카메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이 카메라는 울트라에 달려있는 초광각, 광각, 망원, 심도 이렇게 4가지 카메라 중에서 광각에 해당하는 카메라입니다. 자, 그러면은 들어가 있는 카메라 센서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이름은 아이소셀 브라이트 HM1입니다. 그리고 센서 사이즈는 1.33분의 1인치예요. 여기서 센서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CIS라고 부르는 반도체인데 CMOS 이미지 센서의 약자입니다. 자, CMOS라고 하는 것은 모스펫이라고 하는 반도체 소재를 각각 성질이 다른 두 가지를 결합해 만든 일종의 회로인데요. 그냥 소자나 마찬가지의 단위로 매우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하지만 이것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면 내용이 산으로 가니까 이런 반도체 소자를 이용해서 빛을 받아들여서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센서가 바로 CIS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1.33분의 1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 CIS 센서의 대각선 길이가 1.33분의 1인치, 즉 1.9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1억 800만 화소 카메라가 있는 부분에 카툭티 바로 아래에 약 2cm짜리 네모난 CIS가 들어 있습니다. 이 CIS는 크기가 크면 클수록 빛을 받아들이는 영역 자체가 커진 것이기 때문에 클수록 좋습니다. 사실 화소고 뭐고 보통은 센서가 크면 클수록 화질이 좋아요. 참고로 지난 갤럭시 S10이나 아니면 노트 10에 들어있던 CIS의 크기는 2.55분의 1인치로 대략 이것보다 3배 정도 센서 크기가 이번에 커진 겁니다.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 이 사진이 각 인치별 센서의 크기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요. 울트라의 1억 800만 화소 센서는 이 둘의 중간 어딘가쯤 위치를 하는 거죠. 삼성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맨 오른쪽이 대각선 1인치짜리 센서고요. 캐논의 G9X 마크2 같은 카메라가 이 사이즈의 CIS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약간 작은 센서가 울트라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엄청난 거죠. 핸드폰인데 하이엔드 디카와 견줄 정도의 센서가 들어가 있는 게요. 자, 두 번째로는 아이소셀입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CIS가 어떤 방식으로 빛을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이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이 CIS에서 실제 빛을 받아들이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전자현미경으로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올록볼록한 게 굉장히 많죠. 지금 표면에 보이는 이것들은 마이크로 렌즈라는 건데요. 이 마이크로 렌즈 아래의 수직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마이크로 렌즈 아래로 만들어진 구조 하나를 CIS에서는 픽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LCD 같은 디스플레이에서 말하는 픽셀과는 의미가 조금 다르지만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빛은 마이크로 렌즈를 통과해 들어와서 각각의 색깔의 컬러 필터를 거치며 해당 색깔만 포토 다이오드에 전달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빨간 필터를 통과하면 빨간색으로 인식을 하고 파란 필터를 통과하면 파란색으로 인식을 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아이소셀은 뭐냐? 이 각각의 포토 다이오드의 장벽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이 장벽을 왜 만들었냐면은 이 장벽들이 없을 때에는 마이크로 렌즈로 들어온 빛들 중에는 이 온전하게 그 아래의 포토 다이오드로 들어가지를 않고 옆에 있는 포토 다이오드로 들어가는 빛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거를 픽셀 간 간섭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픽셀마다의 빛의 세기가 정확하게 인식되지를 못했고 이게 사진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줬던 거죠. 근데 이렇게 장벽을 만들고 나면은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질 못하고 반사되어서 원래의 자리로 아주 쏙쏙 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센서 사이즈는 동일해도 사진 품질은 더 좋아질 수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드디어 노나 비닝 기술입니다.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이면 찾아보시면서 대충 무슨 뜻인지 아실 수도 있어요. 일단 기존 일반적인 CIS의 픽셀 어레이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배열을 베이어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잘 보시면은 녹색 2개, 그리고 청색 1개, 적색 1개로 구성된 4개의 픽셀 단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삼성전자 뉴스룸에 나온 정보에 따르면은 이 1억 800만 화소짜리 아이소셀 브라이트 HM1은 이 네모가 가로로 12만 개, 그리고 세로로 9만 개가 있는데 픽셀 배열 구조는 바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앞서 봤던 베이어 패턴이랑은 약간 다른 듯 하면서도 좀 비슷하기도 하죠. 좀 전에는 작은 네모가 각각 다른 색끼리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같은 색깔의 픽셀이 9개씩 뭉쳐져 있는 형태잖아요. 노나 비닝이라는 거는 이렇게 9개씩 붙어 있는 같은 색깔의 픽셀을 9개를 묶어서 한 개의 큰 픽셀처럼 사용하는 기술이에요. 참고로 이 가장 작은 네모 한 칸은 가로 세로 0.8 마이크로미터의 크기를 가지는데 9개를 묶게 되면 가로 세로가 각각 2.4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름을 노나 비닝으로 붙이기는 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한 개 픽셀의 크기를 키운 것하고 같은 말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 1번에서 말했던 센서 크기가 커진 것에 대한 더 극적인 마케팅 언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커진 만큼 사진 품질이 훨씬 좋아진 것도 맞으니까요. 근데 사진에 별로 관심이 없는 일반 사람들한테는 뭐 센서 크기가 더 커져가지고 사진이 잘 나와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노나 비닝이라는 신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사진이 잘 나와요 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솔깃하고 잘 먹혀들지 않을까요? 자, 다시 삼성전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이제 노나 비닝이라는 거는 이해가 됐는데 바로 옆에 있는 이 리모자이크는 뭐지? 싶으실 텐데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추측한 부분입니다. 사실과는 약간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이 컬러 필터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색을 입혀놓은 것이나 다름이 없어서 나중에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왼쪽처럼 배열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색을 다 발라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색의 밝기만을 구분 지어서 동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 이미지처럼요. 9개씩 같은 색끼리 뭉쳐 있지만 각각의 픽셀마다 받아들이는 빛의 세기가 다를 테니까 어쨌든 색상 정보도 다르다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삼성전자가 개발한 여러 가지 색상 보정 소프트웨어 노하우가 들어갔을 거고요. 이 보정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기업의 노하우이고 비밀이기 때문에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최종적으로 저는 이 리모자이크라는 건 특정 상황에, 즉 소프트웨어 보정이 컬러 정보를 더 실제처럼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는 화질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대일 것 같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두 장의 사진 중에 어떤 게 노나 비닝이고 어떤 게 리 모자이크일까요? 바로 오른쪽이 노나 비닝이고 왼쪽이 리 모자이크입니다. 확대를 해보면은 리 모자이크 쪽이 훨씬 선명한 게 보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광량이 풍부한 주간에는 이 1억 800만 화소의 자동 모드로 찍은 사진이 더 선명했었는데요. 다른 사진들도 또 볼게요. 이것도 동일하게 오른쪽이 노나 비닝인데요. 확대를 해보면은 이번에는 오히려 노나 비닝 쪽이 더 선명합니다. 이렇게 광량이 적은 오후쯤에 야간 모드로 촬영을 하면은 노나 비닝을 통해 해상도가 9분의 1로 떨어진 1200만 화소로 찍히는데 오히려 1억 800만 화소의 자동 모드의 리 모자이크로 촬영된 것보다 품질이 더 좋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하지만 마케팅에서는 1억 800만 화소라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겠죠. 어쨌든 소비자한테 어필하기에는 1억 800만 화소 이거 문구가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마케팅을 활용해야 하는 것은 기업의 당연한 입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갤럭시 S20 울트라의 1억 800만 화소 카메라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어떤 기술적인 설명을 드려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 모자이크의 동작 방법에 대해서는 순전히 저의 추측이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혹시 보정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정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제약을 뛰어넘어서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수준의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말 놀랍고요. 몇 년 뒤 나중에는 또 어떤 정도의 발전이 있을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